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제가 주목할 만한 탑4 경기들 집중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입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양식은 전체 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승패 라인, 런오버 라인, 뭐 참고 지수, 그 다음에 이슈까지 체크해서 넣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탑4 분석 리포트는 이렇게 네 가지 경기, 이제 또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슈들 또 열심히 체크해서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가입 많이 해주시고, 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먼저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신시내티의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싱어와 플란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싱어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보는 분들이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자, 다만 최근에 이 신시내티가 경기력이 안 좋은 건 맞거든요. 최근 몇 연패죠? 5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동일기간 평균 득점이 2.2득점에 실점이 5.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수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좀 무너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겠죠.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 안드레 팔란테가 최근에 정말 안 좋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너클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페이스볼이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밸류가 너무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5번의 등판에서 22이닝을 던져주는 동안에 피안타 34개, 피홈런 5방, 24자책 9.82의 ERA, 흐름이 너무 안 좋기는 합니다, 팔란테가. 그래서 뭐 2이닝 2팀도 안 되고 있고 안정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팔란테를 믿고 세인트루이스를 선호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팔란테 이후에도 뭐 알칼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로메로 이런 친구들이 또 연투 중인 구간 인정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세인트루이스의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격에서 해줄 수 있을 만한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신시내티의 선발은 브래디 싱어가 등판을 하는데 148kg짜리 이제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그 다음에 포신까지 던져줄 수 있고요. 싱커가 최근에 각이 괜찮거든요. 9위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 그리고 이제 세인트 같은 경우에는 무빙볼에 이제 밸류가 높은 무빙볼에는 약점이 또 있는 팀이고 선발 구간에서 이제 신시내티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기는 하고요. 불펜 구간에는 조금 더 벌어지는 느낌의 경기.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신시티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도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보스턴이랑 피츠버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선이 이제 1차전, 2차전을 전부 다 지고 왔고요. 내일 경기까지 지게 되면은 홈에서 피츠버그에게 수입을 당하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진짜 좀 열심히 가져갈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흐름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 상황에서 루카스 지올리토의 등판.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119.1 동안 1.2의 WCP와 3.47의 ERA,
150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를 가져가는데 뭐 뜬공이 조금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정타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거든요. 뭐 빗맞은 타구라든지 범타 유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피츠버그도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약점이 뭐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실 낮경기. 낮경기에서 피츠버그가 팀 오페이스가 몇이죠? 0.640입니다.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원정 경기에서도 약했었죠. 그리고 내일 경기장이 돼 이런 퍼네이파크라는 타자 구장 특성까지 감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피츠버그가 과연 이 퍼네이파크의 이런 특성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 피츠버그는 분명히 리그에서 가장 떨어지는 펀치력을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까 기대값 자체가 높지는 않다고 볼게요. 높지는 않다고 볼 거고. 그래서 저는 지올리토가 욕심 좀 내면은 완벽수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뭐 요런 시선이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피츠버그의 선발은 미치 켈러가 등판을 합니다.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브레이킹볼의 밸류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직선 구종이 조금 많이 맞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좌타자 상대로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보스턴에는 누가 있죠? 뭐 앤서니라든지 뭐 두란, 뭐 요시다, 뭐 로우까지 좌타석에서의 밸류가 높은 자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타석에서 이 켈러를 괴롭혀줄 수 있는 자원들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켈러가 최근에 장타에 대한 이런 좀 허용률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이라는 점도 좀 거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보선이 펀치력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피츠버그의 이제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워낙에 낮은 상황에서 보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선이 사실 수입까지 당하는 건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블 시애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블 시애틀. 자, 홈팀 클브랜드가 최근에 흐름이 괜찮죠?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지금 4연승까지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발이 테너 바이비로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욕심 좀 내면은 시애틀 상대로 수입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이 바이비가 이번 시즌 151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는데 특히나 이 친구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번 시즌 홈에서는 경기력이 괜찮아요.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확실히 조금 성적이 떨어진 건 맞지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11경기 나와서 65.1 동안 26자책 3.58의 ERA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애틀도 사실 뭐 롤리라든지 아니면 뭐 수아레즈라든지 타점 생산을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명확하게 타점에 대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바이비에 대한 기대값을 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로는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최소한 퀄스 이상?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시애틀의 선발은 브라이스 밀러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2번 경기 나와서 58.2이닝 동안 1.48의 WHP와 5.98의 ERA.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어요.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너클,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이 패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구위로 타자들을 잡아내야 하는데, 최근에 구위가 조금 빠진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8월 달에 두 경기 나와서 10이닝 동안에 피홈런만 5방, 8자책, 7.2의 ERA, 힘과 힘의 싸움에서 밀러가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신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밀러가 좌타자를 만났을 때 장타 허용률이 굉장히 높고요. 퀴블도 뭐 최근에 뭐 콴이라든지 슈니먼, 뭐 라미레즈, 만자르도 흐름이 괜찮은 좌타 라인들이 많은 팀이다 라는 점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선발 싸움 이점은 저는 테너 바이비가 조금 더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시애틀이 밀러 이후에도 불펜도 최근에 조금 실점률이 올라가는 구간, 뭐 최근에 브래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뉴즈라든지 클리블랜드 만나서 실점률이 또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사실 클리블이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클리블의 역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이랑 에인절스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휴스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 헌터 브라운과 이제 소리아노의 매치업이다 보니까 뭐 소리아노보다는 헌터 브라운이 이제 잘 던져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번 시즌 헌터 브라운은 26번의 경기에서 155.2이닝 동안 1.01의 WHP와 2.37의 ERA,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던졌어요. 그래서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패스볼에다가 뭐 싱커, 투심, 고속 슬라이더, 너클 커브, 뭐 체인지업까지 빠른 구속, 다양한 레파토리, 제고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 엔젤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7푼 6리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조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최근 5경기 홈런이 몇 방? 6방. 펀치력은 살아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에인절스의 선발은 소리아노가 등판합니다. 157kg짜리 싱커에다가 이제 슬라이더라든지 너클 커브, 그 다음에 이제 3피치 유형인데, 뭐 구속 빠르고요. 이번 시즌 이제 커맨드도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타자 상대의 몸쪽 승부도 나쁘지 않고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시즌 나쁘지 않습니다. 휴턴도 사실 최근에 출루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알투베라든지 뭐 코레아, 뭐 워커 이런 중심 타선에서의 타점 생산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구간이 아닌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소리아노가 이 브라운과 맞춰서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좀 빠른 템포의 투수전 각도 조금 봐주고 싶은 경기이고, 그래도 사실 뭐 뒷심 싸움에 있어서는 휴턴이 좀 유리한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휴턴의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좀 1점차 승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휴턴이 승이라든지 아니면 1점차 승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턴이 이기더라도 조금 똥줄로 가져가는 경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경기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경기 화이트삭스랑 양키스 경기 볼게요. 화삭, 양키스. 자, 원정팀 양키스가 최근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죠. 7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워낙 경기력이 좋아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8.2득점, 실점이 2.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동일기간 팀 타율이 2할 오픈 1리까지 홈런이 14방이 쏟아지는 구간, 압도적이죠 사실. 자, 여기서 내일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마틴 페레즈가 등판을 하는데 139kg짜리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싱커,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까지 직선 구종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시즌 양키스는 대부분의 직선 구종에 대한 타이밍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양키스의 또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다? 자완 상대로 되게 강했습니다. 이번 시즌 양키스가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었죠? 0.792.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 이거 사실 페레즈가 뭐 나쁘지 않은 ERA랑 WHP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베럴타구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구간에다가 고점의 양키스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 화이트삭스가 뭐 페레즈 이후에도 이 불펜 구간 뭐 과부하라든지 아니면 또 ERA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 최근 5경기 21.1이닝 동안 10.13의 ERA가 찍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불안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양키스가 고점 유지 중인 타선이 조금 더 이어지는, 유지가 되는 각을 좀 봐주고 싶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양키스의 선발은 루이스 길이 등판하죠. 이번 시즌 사실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5경기 나와서 24이닝 동안 피안타 24개, 피홈런 하나, 볼넷 17개, 1.71의 WHP와 3.75의 ERA. 다만 이 화이트삭스가 최근 야수들의 집중력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타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실책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득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더 강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저는 양키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양키스 승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9.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샘프랑 볼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프, 볼티.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샘프가 오늘 연승이 끊기고 왔죠. 6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는데 뭐 이제 볼티모어의 로저스에 대한 공략이 전혀 안 됐었고 1대 11로 그냥 완벽하게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장줄이 끊어지는 구간에 있어서는 고점에서 유지가 되던 야수들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점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내일 이제 샘프의 선발은 벌렌더가 등판합니다. 자, 153kg짜리 뭐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여러 가지 구종을 던져주는데 9위는 많이 떨어졌어요. 전성기 데뷔했을 때 뭐 9위라든지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많이 떨어진 건 맞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 보더라인 피칭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당 퀄스 정도는 찍어주는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볼티도 사실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이 벌렌더가 못해도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요런 기대값을 저는 좀 설정해 줬거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스가노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커터, 그 다음에 스플릿, 뭐 슬라이더, 커브까지 이 상하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고 이 무빙볼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8월달에 이 스가노가 총 5번을 등판하면서 28.1 동안 9자책 2.86의 ERA,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샘프도 사실 발사각이 되게 높은 팀인 건 맞는데 이제 좀 강하게 때려내는 능력이 좀 부족한 팀이고요. 내일 경기장이 또 오라클 파크라는 또 이제 투수에게 좀 유리한 구장이다 보니까 이 스가노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 팀의 선발들이 최대한 길게 최소한의 실점으로 이제 구장발을 조금 받아주는 요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8.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저스 애리조나 보겠습니다. 다저스 애리조나. 자, 지금 이 매치업은 다저스가 이제 1차전 주고 2차전 주고 내일 지면은 홈에서 수입을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수입은 막아보겠다. 여기서 이제 에이스 야마모토가 등판합니다. 154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뭐 스플릿이라든지 커브, 뭐 직선 구중의 구속도 빠르고 구위도 나쁘지 않고 이 스플릿에 대한 이 커브에 대한 각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 시즌 애리조나 상대로도 2번 나와서 12이닝 동안에 5자책 3.75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거 이제 내일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뭐 최소한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이 등판을 하는데 이 친구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뭐죠? 일단 저는 가장 큰 게 홈과 원정에서의 좀 기복이라고 봐요. 이번 시즌 홈에서는 총 14경기 나와서 76.1 동안 31자책 3.66 낫배드 나쁘지 않았는데 원정에서 가져가는 13번의 경기에서는 66.1 동안 52자책 7.06의 ERA 기록하면서 이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다저스도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다?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 고점은 확실히 높은 팀인 것도 맞고요. 게다가 이 홈에서 가져갔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죠? 0.811 리그 전체 2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정에서 가져가는 브랜든 팟이라고 한다면 다저스가 이거는 잡아줄만 하고요. 뒷심 구간, 순수 양팀의 불펜 밸류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거는 다저스가 뭐 승리 가져가면서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봐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더라고 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 경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가입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